오는 2033년 전력화 목표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한국형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항모에서 운용 가능한 사실상의 유일한 기종인 F-35B 도입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자 비용 측면에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KF-X 개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논리다.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부 교수는 3일 해군과 충남대 공동주최로 열린 경항공모함 세미나에서 F-35B의 가격과 비용을 고려하면 경항모용 KF-X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길 교수는 수직이 착륙기를 도입할 경우 F-35B는 현재 1대당 비용이 1,150에서 1,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최대 16대를 획득할 경우 1조 9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항모 건조에 들어가는 예산 2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해상작전 헬기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 경항모 탑재 항공 전략에만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길 교수는 따라서 경항모용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지혜롭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형 이상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에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는 수직이 착륙기로 제한된다. 캐터펄트 장치나 스키점프대가 없는 짧은 갑판에선 전투기가 수직으로 이착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도입 수직이 착륙기 후보로는 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B가 유력하게 꼽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기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이 F-35B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미국 측 인사들은 F-35B 세일즈에 집중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새로운 경항모는 F-35B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F-35B 확보 시공습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F-35B의 비싼 가격이다. 일반형인 F-35A에 비해 무장 탑재량 등 성능은 떨어지는 반면 가격은 30%가량 비싸다. 엔진 노즐 분사 방향을 바꿔 수직으로 움직이게 한 복잡한 설계 탓이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도입 비용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산치일 뿐 미국과 구매 협상 과정에서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후보 기종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기술력으로 수직이 착륙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경항모용 KF-X 개발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있다. 수직이 착륙기 기술은 지상활주 기반 전투기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직이 착륙기는 더 튼튼한 동체와 랜딩 기어가 필요하다. 길 교수도 항모 착륙 충격을 견디는 기골구조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항공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KF-X 사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CJ1호기는 마무리 조립 단계를 거쳐 오는 4월 말쯤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지상시험, 본격적인 비행시험 과정을 거친 뒤 2026년 개발 완료가 목표다. 2. 경항모의 수직이 착륙기 탑재 KF-X 내비 고려 대상 아니다. 박수찬의 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군사강국들이 운용하는 항공모함의 핵심 무기는 함재기다. 전투기와 헬기 등을 탑재한 채 바다를 누비는 항모는 함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3만 톤이 넘는 규모의 경항모를 건조하려는 한국 해군은 수직이 착륙기 도입을 천명한 상태다. F-35B를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한국형 전투기를 개조한 KF-X 내비 개발 주장도 방산업계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KF-X 미디어 데이에서 관련 질문에
현 상태에서 KF-X 내비를 고려한 적은 없다면서도 경항모 크기에 따라 항공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기술적 난제에 많아 중국 실패에 답습할 수도. 항모에 사용할 함재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고려 사항도 많다. 비행기가 착륙 과정에서 궁하며 거칠게 착륙하는 경우가 있다. 펌 랜딩이라 불리는 충격식 착륙 기법이다. 활주로가 미끄럽거나 강한 빗바람이 불 때 활주로 길이가 짧은 상황에서 쓴다. 활주로와 타이어의 마찰 개수를 높여 활주 거리를 단축,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 펌 랜딩은 항공기 기체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짐을 싣고 착륙하는 화물기는 펌 랜딩에 따른 충격이 커서 화물기 제작사는 기골이나 랜딩 기어를 사전에 보강한다. 엄청난 속도로 매우 짧은 비행갑판에 하강 및 착륙하는 항모 탑재 전투기는 화물기보다 더 강도 높은 충격식 착륙을 한다. 지상 전투기보다 충격이 훨씬 크다. 그만큼 전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활동하는 함재기는 계기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소금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염 처리도 해야 한다. 착함 실패 시 곧바로 최대 속도로 가속해 재이륙할 수 있도록 엔진과 비행제어 시스템도 개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서 기존 육상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면 함재기 중량은 기존 지상 전투기보다 5에서 10% 이상, 시스템은 25% 정도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무장 탑재량 등 주요 성능을 떨어뜨린다. 한 전문가는 함재기 개발 경험이 있던 맥도널 더글러스가 1970년대 F-16과의 경쟁에서 밀린 YF-17을 기반으로 F-18을 만들었을 때 F-18의 성능이 예상을 크게 밑돌아 고심했다며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F-18 전력화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러시아 Su-33 함재기 기술을 이용해 J-11B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한 J-15는 J-11B보다 무장 탑재량이 1.5톤 줄었다.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는 려닝함과 산둥함에서는 무장 탑재량이 더 줄어든다. 동체 크기도 함재기 중에서는 큰 편이라 항모 경납고와 갑판에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려면 미국 F-4와 F-35, 프랑스 라팔처럼 지상 전투기와 함재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항모의 증기식 또는 전기 추진 사출기도 갖춰야 한다. KF-X도 마찬가지다. 해군 경항모 탑재를 고려했다면 KF-X 내비 개발을 함께 진행했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KF-X CJ-호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KF-X 내비는 개발 절차도 수립되지 않았다. KF-X 별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기초 구조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X 개발과 맞먹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를 함재기로 만들려면 주날개 접힘 구조와 랜딩 기어, 어레스팅 후크, 기골 구조 강화 설계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엔진 등 주요 구성품에 방염 처리를 해야 하고 엔진은 출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비행제어 시스템도 대대적인 개량에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공대함 미사일 장착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에서는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들 국가가 관련 기술을 해외에 공식 이전한 사례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KF-X를 함재기로 개조해도 문제는 남는다. 3만 톤급 경항모에는 운용이 불가능하다. 대출력 사출기를 갖춘 대형 정규 항모가 필요하다. 이는 건조비와 운영 유지비 폭등으로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KF-X 내비를 쓰려면
핵항모나 미국이 냉전 시절 썼던 키티 호크와 유사한 수준의 재래식 항모가 필요할 텐데 예산 소요가 경항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확보해도 사출기 개발 과정에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F-35B처럼 KF-X를 수직이 착륙기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카티아로 그럴듯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전 효용성은 별개라며 구스련은 냉전 시절 야크-38 수직이 착륙기를 만들었다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조기 퇴역시켰고 중국도 개발과 시험은 지속하지만 아직 전력화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F-35B 논란 성능 부족 vs 게임 체인저. KF-X 내비가 거론된 것은 F-35B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무장 탑재량은 F-35이 8.1톤, F-35B는 6.8톤이다. 내부 무장도 F-35A는 공대공 미사일 2발과 1톤급 유도 폭탄 2발이지만 F-35B는 공대공 미사일 2발에 0.5톤급 유도 폭탄을 탑재한다. 작전에 필요한 무장을 추가 탑재하려면 기체 외부에 장착해야 하는데 이는 스텔스 성능을 크게 약화시킨다. F-35B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도 스텔스 탐지 기술 발달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플랫폼인 경항모가 탐지되면 F-35B의 스텔스 성능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모 전투단을 지키는 방어 작전에는 쓸 수 있으나 공세 작전에는 쓰임새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반 성능만 보면 F-35B는 문제가 많지만 다른 장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다. 미군은 F-35를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닌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요소로 본다. F-35가 적진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데이터 공유 체계로 무인 전투기를 비롯한 무인 전투 체계를 원격 제어, 중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데이터 수집, 분석, 공유 능력은 전투기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있다. 데이터 공유 체계로 기체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는 F-35가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와 융합되는 센서 퓨전에 의해 디스플레이에 실현된다. F-35는 수집된 정보 중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식별해 네트워크로 같은 편대의 F-35B에 전송하고 수신한다. 이를 반복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향후에는 BA를 비롯한 다른 기종은 물론 지상, 해상 무기 체계에도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특성은 한 대의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도 응용할 수 있다. 현재 경항모에 탑재될 전투기를 국외에 도입할지 국내 개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당국은 비용과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F-35B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연구 개발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한국산 우선 구매 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